미 트럼프 대통령 뒤에서 2인자로 조용한 행보를 보여온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개신교에서 무신론을 거쳐 카톨릭으로 개종한 종교적 여정을 다룬 회고록 성찬식을 출간했습니다. 재임 중 회고록은 이례적인 행보로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 책을 내면서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출간 역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힙니다. 2028년 치러질 차기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에선 대선 주자 자리를 놓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벤스 부통령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오늘부터 앞으로 60일 동안 협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질 협상에서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놓고 양국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백악관은 오늘부터 60일의 협상 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9일 서명식을 통해 협상 개시를 알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양해각서에 원격 서명하면서 계획이 수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별도의 서명식 행사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대표단과의 협상이 주말쯤 열릴 계획이지만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 대표단의 첫 대면 협상은 다음 주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벤스 부통령의 발언입니다. What we want to see is Iran not funding regional instability, funding regional terrorism, and of course trying to rebuild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at's the main thing. 벤스 부통령은 종전 합의에 따라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간밤에 호르무즈 해협에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해선 이번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Peace. And what that means is we expect Hezbollah is not going to be firing rockets and firing drones at the Israelis. And we also expect that the Israelis are not going to be going wild in Lebanon, right? Both sides have to honor their end of the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는 등 종전 합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레바논과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 내에서는 이번 종전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얻어낸 게 없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요. 이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라는 겁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받은 것 없이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공화당 소속의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종전 합의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을 정도입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서도 이 같은 비판 기류를 읽을 수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이란의 갈취를 보다 악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걸 공식화했다라고 비판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외교 정책의 명령에 넘겨주는 처방이나 다름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전쟁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 어느 것도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없이 너무 많은 보상을 약속했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벤스 부통령은 이란에 제공할 경제적인 보상은 이란이 약속하고 지키고 행동을 가꿀 때만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꽤나 만족스러운 합의라며 이어질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양해각서에 서명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역사적인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라는 다소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서명한 양해각서를 들고 보여주는 인증샷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같은 경제적인 유인책을 얻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를 이란의 승리로 규정하려는 모습입니다.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종전 양해각서를 조건부로 승인했고 이어질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쿠웨이트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포기를 중심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으며 간밤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예정된 미 이란 대표단 협상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개시가 늦춰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벤스 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약속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북한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미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요소들에 대해 협상하기로 동의했다며 최대 쟁점인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내부 체제가 다소 분열된 데다 중재자가 필요한 점이 종전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게 떨어진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미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누가 트럼프의 후계자가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2인자 벤스 부통령이 앞머리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헝가리 총리와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도록 의회 규칙을 바꾸는 핵 옵션을 쓰라고 여당을 압박한 겁니다. If the filibuster is not terminated, then we will be in a slog with the Democrats and very little for either party will be done. So 야당인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때보다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난달에만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취임 1년도 안 된 현직 대통령의 후계자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선은 하고 싶지만 헌법이라는 벽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유력한 후계 주자로 점찍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두 사람 중 벤스 부통령에 보다 무게를 실으며 루비오가 벤스를 차기 주자로 인정하고 있고 적극 도울 의사도 밝혔다는 루비오 장관 측근들의 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like thinking about it. If we do a good job in 2025 and 2026, then we can talk about the politics in 2027. 물론 잠룡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지방선거 완패, 관세 재판, 여기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화까지 트럼프의 질주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